추미애 후보님, 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취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반개혁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 비슷한 의견이셨어요? 신중하라고. 대통령한테 지금 비판의 칼을 날리신 건가요? 왜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셨으니까. 당에서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개혁을 주저하고 마치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재보궐선거도 보면 개혁할 때를 놓치고 적기에 개혁을 안 하고 핑계대고 주저하니까 어쨌든 뭐 한 10만의 권리당원이 다른 걸 떠났던 알고 계시죠? 거죠.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 대통령 의견이 다른 걸 알고 계시는 언론악법이 아니고 피해자 구제법이에요. 예, 국민이 알고 거의 있습니다. 동의를 예, 한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 의견은 네. 신중하게 처리하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 당 지도부도 신중하게 처리하자는데 그걸 그렇게 비판하시니까 대통령과 견해가 많이 다르시구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동규 다들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질문하셨으니까 측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잠깐 측근 아니고 네. 산하기관장의 기관장이었어요. 네. 지금 제가 한 명이.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예.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저희 이제 선거를 어쨌든 도와주셨고 도시공사의 직원 관리를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그게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이라고 아닌가? 제 시작 안 해봐서. 병구 산하기관에 구수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다가 직원 관리들을 매우 잘해서 이제 경기관광공사에 이제 공모를 했고 그 중에서 실력이 있어서 뽑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네네 이분이 경기도에서 그 관광공사가 영화 사업 투자를 하게 380억인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선거 캠프에 있다는 설인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그 많은 숱한 마귀들 중에 혹시 이제 측근이거나 부하 직원이거나 산하기관장 중에 유동규 씨도 그 중에 하나였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수없이 경계를 했는데 제가 하다못해 화장실에다가 부패 지옥, 청렴, 청구 이거 써붙여놓고요. 좋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정말 돈이 막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걱정은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뭐 녹취 파일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만둔 다음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여서 그때까지는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어쨌든 같아요. 그 우원식 선대위원장하고 네. 그 또 김병욱 의원이 뭐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렇게 얘기한 건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정책적 설계 실패도 있을 거고 인사 실패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일이 이상한 데로 간다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일이 복잡할수록 원칙적으로 하자 이런 거고요. 여야 불문, 정관계 불문 우리 국민들 분노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돼야 돼서 우리들의 자세는 딱 16자로 정리하자. 온갖 비리 발본세원, 부패 세력 일망타진.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낙연 후보님, 아까 잠깐 우리 추미애 후보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 합수본이 말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이 제대로 되겠느냐 약간 걱정이 일단 있어요. 제일 좀 황당했던 건 유동규 씨 집안에 압수수색 갔더니만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더라. 그리고 못 찾았다더라. 누가 주워가서. 이 대한민국 검찰 수준하고는 진짜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아니 핸드폰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지지부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합수본을 만든다고 해결될까요? 특히나 합수본 계획을 보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자, 경찰 주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중구난방이라는 용어까지 언론은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LH 사태 때 한번 해봤는데 경찰이나 검찰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꿩 사냥이냐 토끼 사냥이냐 모를 때는 너도 나도 나서서 그 산을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산 안에서 어딘가에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면 어디가 그 근원지인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꿩 사냥 팀 짤 건지 토끼 사냥 팀 짤 건지 이거 얘기하다가 뭐 이것저것 다 놓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검찰과 경찰, 수사당국이 수사에 머뭇거리는 건 진짜 활활 타고 있는 국민들 분노에 기름 끼얹는 행위다. 특히나 검찰 그런 태도로 그 수사하시면 국민들이 남겨주신 그 6개인가 5개의 그 저기 수사권 있잖아요. 수사 분야.
이것도 다 빨리 걷어들이자라고 다들 얘기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에게 남겨준 칼이 있다면 그 이럴 때 쓰라고 한 거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 문 닫는 꼴 보기 싫으시면 이번에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잘 됐다. 100% 이익환수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추미애 후보님은 그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비판 한번 하셨어요. 이낙연 후보님은 50%의 수익을 환원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100%든 50%든 둘 다 분양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 이익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입주자들의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동산 값이 더 올라야 이 수익이 환원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면 민간에다 맡기면 그들은 최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올려서 이익을 크게 하게 되죠.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비용을 부풀리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걸 공공개발로 하게 되면 공적 요소로 감안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공개발을 할 때 이걸 뭐 1조 원을 남겨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정하게 수익을 남기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제도로도 막혀 있고 국민의힘이 그 현실적 권력을 통해서 막으니까 타협안으로 포기를 해서 다 갖게 하든지 일부라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합작이라고 하니 민간의 그 수익 추구 요소가 결국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게 제도화하자.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아이디어 시도 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괜찮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익 환수를 100% 50% 이렇게 얘기하신 건 자칫 언발에 오줌 누는 격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개발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좀 고민을 해보시죠, 같이 다. 그러니까 그 이익 환수라는 것이 분양가 높아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가 채권 발행할 수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칭 그 국토관리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공공이 민간 합작을 할 때 애초에 그 돈을 좀 이렇게 제공해주는 방식, 뒷받침을 해주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좋은 방법. 국민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데모를 나갔던 사건이 바로 수서비리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요, 저는 뉴스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처음 들었습니다. 집이 없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온 가족이 연답을 피워놓고 집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데모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이 정부를 갈아치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강력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도요, 청와대에서도 한 명 구속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다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에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